One, two, three. Nya. 3, 2, 1.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의 채식 생활 혜민 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주방이죠? 이따가 채식 음식도 요리해서 먹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식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은 오해들과 오지랖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채식하면 대체 뭐 먹고 사냐?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제가 몸이 조금만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모든 원인이 채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너 채식해서 안색이 안 좋고 채식해서 피곤해 보인다. 특히 헬스 할 때 트레이너분이 회원님은 고기를 안 드시니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초반에는 채식 비건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에 뭔가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풀만 먹고 살 것 같고 편식쟁이처럼 보는 시선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샐러드나 샌드위치만 먹는 게 아니고 저희 국도 먹고 밥도 먹고 전도 부쳐 먹고 볶음밥도 먹고 다 합니다. 안 먹는 거 없습니다. 논비건일 때랑 그렇게 식단 자체는 많이 다르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동물성 재료를 빼고 다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채식하기 전에 오히려 영양이 더 불균형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차려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인스턴트 되게 많이 먹었고 고기가 그냥 조리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맨날 그냥 고기 구워 먹는다든지 볶아 먹는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원푸드가 아니었나. 고기만 먹고 채소는 잘 안 먹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다양한 식재료에 관심이 가고 이것저것 많이 더 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뭔가 내 몸에 깨끗하게 먹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더 의식해서 챙겨 먹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먹는다는 게 가성비를 많이 따졌던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은 내 손에서 탄생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직접 요리를 할 생각이 거의 없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만 해먹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맛이 괜찮네? 라는 약간 자신감이 점점 붙으면서 좀 요리에도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혜님 평소에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저는 진짜 잘 해먹는데 보통 한식 위주로 많이 해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두부나 토마토 으깨가지고 덮밥으로도 되게 잘 해먹고 카레 이런 한 그릇 음식들을 혼자 있을 때 많이 해먹는 것 같고 친구들이 오면은 약간 전골 버섯 전골 같은 것도 해주고 막 탕류도 해주고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파스타 새우 대신에 버섯으로 감바스 비건으로 팟타이도 해주고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막 뭐 먹고 살아 이러던 친구들도 이제 집밥 쿠폰을 발행해달라고 초대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도 막 사실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서 나도 비건 요리 한다라는 노션에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내가 해본 요리 하나씩 적어가지고 레시피도 적어놓고 나중에 내가 해먹을 게 뭐 떠오르지 않을 때 그거를 찾아보면은 내가 할 수 있었던 요리 중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이 어찌됐든 예쁘게 세팅해서 사진을 엄청 찍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엄청 많은데 맞아요. 진짜 예쁘게 찍으셔가지고 항상 너무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국수를 좀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그냥 간장 비빔 국수인데 여기에 고수 올려가지고 오이 샐러드 만들어서 같이 먹었고 파스타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쑥으로 페스토 만들어가지고 파스타도 했었고 두유 크림 파스타 이런 것도 해먹었었고 덮밥 종류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버섯 같은 거 볶아가지고 두부도 같이 볶아서 그냥 밥 위에 올려가지고 양념도 따로 안 하고 주먹밥 같은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주먹밥도 너무 예쁘게 잘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만 약간 거창하게 여기 이렇게 이만큼 쌓여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 뭐 뭘로 만든 거야? 이러면서 되게 맛있겠다. 나도 채식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되게 잘한 거 아닐까요? 너무 훌륭하시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양소가 있고 나는 이걸 충분히 섭취했어.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채식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뭔가 부족할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보양해야 된다, 힘들었으니까 영양소 있는 거 먹어야지 하면서 먹는 게 결국엔 고기 같은 게 뭔가 있어야
있어야지 좀 든든하게 먹었고 좀 보양식했다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항상 뭐 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기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어떤 특정한 영양소들을 특정한 음식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뭔가 머릿속에 엄청 각인이 된 것 같거든요. 단백질 하면 고기 아니면 계란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막 이런 이미지만 연상이 되잖아요. 항상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콩에도 단백질이 되게 많고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밥에도 사실 그 단백질이 다 함유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고객님도 보셨죠? 봤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청 근육맨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했는데 사실은 그 근육맨들이 채식주의자들이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남자면은 근육이려면 고기 뭐 약간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그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선수들이 결국에는 찾은 해결책이 채식이었다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거를 넘어서 오히려 동물성을 먹었을 때보다 더 몸이 되게 혈액이 잘 돌고 염증이 좀 사라지고 되게 운동하기 굉장히 최적화된 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다양한 실험과 주인공이 파헤친 어떤 논문 자료와 이런 것들로 되게 나오잖아요. 이거였어. 뭔가 사람들이 채식한다고 하니까 너 그러니까 힘 없지? 라고 했을 때 이걸 보여주면 되겠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좀 찾아보기만 해도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동물들도 사실 식물을 먹어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만드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단백질 원천은 식물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이 진짜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보다 좋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항생제 엄청 많이 투여하고 만들어지잖아요. 항생제 덩어리를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었어요. 저는 뭐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고기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 선조들도 다 고기를 먹어왔고 다양한 잡식성 동물들도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육식이 과잉된 게 문제 아닐까. 이게 뭐 어디서부터가 시작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육식을 지향하는 문화가 퍼져나가서 공장식 축산이 많이 소비됐는지 아니면 그런 산업이 발달하면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됐는지 그거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비정상적인 생태계가 된 게 아닐까. 그냥 예전에는 뭐 집에 가축 한 마리 기르고 잔칫날에만 고기를 먹거나 그런 식으로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삼시세끼 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고기고 가장 값싼 식재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고기가 과연 건강한 고기일까? 만약에 그 안에 단백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건강한 영양소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하는 영양소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오해를 받잖아요. 채식하면 이런 거 어떻게 섭취해? 라고 하고 들어봤던 게 오메가3랑 칼슘 뭐 이런 건데 오메가3를 딱 들었을 때 그러게 내가 이걸 어디서 왔지? 항상 영양제로만 먹었던 거 같고 엄마가 옛날에 줬던 거 패키지에 항상 등푸른 생선이 엄청 크게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생선으로만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기름에도 들어있고 견과류에도 들어있고 시금치나 바나나에도 조금씩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칼슘은 유제품에서 얻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유에 칼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래요. 뭐 시래기라던가 깨 뭐 이런 식물성 재료들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채소나 과일에도. 또 들어봤던 것 중에 비타민 B12가 있어요. 저도 채식하면서 처음 들어본 영양소분인데 비타민 B 어쩌고가 뭐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하면 빈혈도 오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는 주로 고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조류에도 들어있고 일상적으로 먹는 김에도 들어있고 뭐 견과류에도 들어있고 필요한 건 되게 이만큼인데 여기저기서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매체에서 딱 이거는 이거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들이 다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서 뭔가 그게 아니면 섭취 못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매체에서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주변에서 찾아보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꼭 육류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맛있는 채식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복날에 하면은 다 막 삼계탕 그런 음식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여름철에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으려다 보니까 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려고 삼계탕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채소들을 푹 고아서 얼큰하게 체계장을 한번 끓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식 보양식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사천식 오이 샐러드를 한번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도 곁다리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짠!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다 손질을 했습니다. 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일단 면역력에 되게 좋은 고사리랑 버섯이 들어가고요. 단백질이 두부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포도부도 있고, 시래기는 칼슘이랑 철분이 되게 풍부하다고 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시래기도 들어가고요. 매운맛을 내줄 파랑 양파 이런 애들이 되게 따뜻한 성질이어서 삼계탕이 몸을 되게 덮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랑 숙주 그리고 양념들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근데 뭐가 복잡해 보이진 않네요? 맞아요. 이건 다 손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파, 고추기름을 내야 되어서 다진마늘 다음에 고추. 가루 넣고, 매운 채소는 한 번에 다 같이 넣고, 다른 야채들도 다 넣어요. 사실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 번에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게 하고 재료가 보니까 근데 되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말없이 하고 있나? 나머지 야채를 넣은 다음에 좀 볶다가 간장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저도 쿡방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해보는 약간 국방이니까 네. 이해해주세요. 네. 재료에서 수분이 나와서 약간씩 국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제 약간 반투명의 상태가 될 때 볶다가 이제 채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잘 안 볶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저한테 이 테이블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약간 다들 이렇게 올려서 해야 되는 건가? 네, 채소를 좀 넣어볼게요. 재료를 너무 많이 먹으려고 많이 넣어버렸다. 너무 푸짐한데? 네. 이거는 몇 인분이죠? 근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 모양은 정말 육개장과 비슷해요. 네. 여기에 그냥 고기를 넣으면 육개장이 되는 건데 우리는 고기 대신에 푸주라는 거를 넣었어요. 중국식 건두부인 푸주를 넣어서 이게 약간 식감이 재밌거든요. 얘는 이제 이대로 좀 오래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끓이는 동안 혜민님의 오이 맞아요. 샐러드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짠! 이제 세게장이 끓고 있는 동안에 제가 곁들여 먹을 오이 샐러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천식 오이 샐러드라고 하고요. 이 레시피는 사실 제 동생이 홍콩에 살고 있는데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먹는 샐러드라고 알려줬는데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맛있어서 자주 해먹는 거예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이렇게 같이 해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영양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이에는 되게 비타민도 많고 수분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 오이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해조류에 비타민 12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미역 같은 것도 추가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사실 이 메뉴의 포인트는 오이를 때려주는 겁니다. 오이를 사정없이 막 때려주고요. 와인병이나 아니면 오이 자체를 이렇게 때려도 되고 칼 등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주면 돼요. 때려주는 이유는 오이에 양념이 좀 잘 배게 하기 위해서 한번 때려준 다음에 그냥 아무 모양이나 편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재워 놓은 다음에 이제 양념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다진 마늘이랑 설탕
이거는 식초.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고춧가루나 고추기름을 뿌려주면 더 맛있긴 한데 오늘은 매운 게 하나 있으니까 오늘 좀 산뜻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넣지 않고요. 원래는 저염간장이라는 거를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대신에 저희는 만능 채식 조미료인 연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광고는 아니에요. 연두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감칠맛을 되게 되게 업시켰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채소를 내는 게 귀찮을 때는 그냥 이거 한 스푼 넣으면은 굉장히 감칠맛이 돌면서 왠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기, 해산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거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금에 절여놓은 오이고요. 굉장히 많죠? 오이를 때리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오이를 3개나 때렸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고 다진 마늘하고 설탕을 섞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식초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연두.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연두도 한 2스푼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량이 있지 않아요.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버무려주면 돼요. 소금은 왜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은 이게 과학 시간에 우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오이에서 국물이 좀 나와가지고 오이 자체가 조금 더 아삭아삭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서 물을 좀 뺀 다음에 써야 되는데 국물 있는 채로 해버렸네? 괜찮아요. 먹으면 되죠. 저희가 뭐 요리 전문 채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우리도 하는데. 우리도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얼마나 못하는지. 에이, 저 정도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그럼 성공입니다. 지금 댓글로 나는 이런 거 해먹는다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도 채식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거 한번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하던가 아니면 잘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해보든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근데 저는 식초가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 반반? 너무 많은 것 같아? 혜빈님 굉장히 과감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 잘 망치죠. 국물 되게 많이 국물이 생겼네. 많이 생겨가지고 얘가 더 싱거워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이를요, 국물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얘만 버무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을까? 다시 먹어봐야지.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간 자주 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짜는 게 아니니까. 아까보다 낫다. 아까 맞나요? 설탕을 좀 더 넣을까? 망한 듯. 아니, 오이를 너무 많이 했어. 점점 발전하는 모습 오이 너무 좋다. 1개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욕심부렸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방송. 네. 설탕 이게 자일리톨 설탕이라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네요. 못 믿으시겠나요? 한번 해드셔보세요. 이렇게 엉망으로 했지만 있어 보이는 마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담은 후에 꽉 채우면 안 돼요. 절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 보이는 플레이팅. 여기에 이렇게 깨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 어디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샐러드는 완성! 네, 그러면 채게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국물이 없어진 것 같죠? 왜? 저희가 야채를 좀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하나 한번 보실래요, 에미님? 괜찮나요? 육개장 맛이 나. 후추를 좀 더 넣고 얼큰한 맛 나게 떼어줄게요. 자, 이제 채게장도 완성됐습니다. 완성! 네, 이제 혜민님이 플레이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멋있게 한번. 짠! 네, 이렇게 채게장이랑 오이 샐러드 완성을 해봤고요. 여름철에 보양식 대신에 채식으로 이렇게 먹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잘 하지 못하는 요리지만 저희가 한번 꿍냥꿍냥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하는 거는 집에서 해먹는 거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너무 느꼈고요. 그래도 이렇게 혜민님이랑 같이 요리해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긴장을 좀 됐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저희는 여름철에 보양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즘 것들의 채식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어요. 같이 먹어요. 더워. 네, 고춧가루 좀 오이님이 아무도 안 먹었어. 먹고 있어요. 눈치 보여. 혜민님이 먹은 거 그릇까지 할 때 먹어야 돼. 나랑 궁합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럼 같이 먹어요. 운동이가 맞어.